한국 계약직 따위가 통역을 한다고? 제임스 카터 대표의 비웃음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국 본사에서 건너온 그는 일본어를 한마디도 하지 못했지만 토요사키 제약의 모든 것을 쥐고 있었어요. 주변에 있던 직원들도 덩달아 하연을 보며 킥킥거렸습니다. 만약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당장 해고야. 카터 대표가 손가락으로 하연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런데 계약에 성공하면 카터는 일부러 뜸을 들이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성과금 1억, 그리고 정규직 전환. 그 말이 끝나자마자 카터와 직원들이 웃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카터의 말 속에는 한국인인 네가 해낼 리 없다는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계약을 따내야 하는 상대 기업은 미국 연 매출 50조의 아스탄 제약이었어요. 그들이 개발한 백혈병 신약 판권을 가져오면 연 매출 5천억을 올릴 수 있는 엄청난 계약이었죠. 백혈병? 그 단어가 하연의 가슴을 쿡 바늘처럼 찔러댔어요. 7년 전 엄마를 하늘로 데려간 그 병이었습니다. 하연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곧 손에 들린 서리를 내려놓고 자신을 비웃는 사람들을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어요. 언어는 달라도 진심은 언젠가 통한단다. 하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카터 대표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대표님. 하연은 그 순간 자신이 도쿄로 처음 발을 딛던 그 첫날을 떠올렸습니다. 1년 전 부산 영도 동삼동 18평 남짓한 작은 빌라에 햇살이 가득 들어오고 있었어요.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빛에 19살 하연은 눈을 떴습니다. 11월 수능을 끝내고 결과만을 기다리던 하연은 사실 부산시에서 1등을 놓친 적 없는 영재였어요. 엄마 강선미는 하연이 12살 때 백혈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하연은 누군가 엄마는 뭐 하시니? 라고 물을 때면 하늘에서 저를 지켜주고 계세요. 라는 대답밖에 해줄 수 없었습니다. 아빠 송준호는 건설회사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올해 45살. 선미의 병원비와 간병비로 쌓인 3억의 빚을 갚기 위해선 하루도 쉬지 못했어요. 준호의 몸은 성한 곳이 없었고 손은 투박하고 거칠었습니다. 하연아, 아빠는 괜찮으니까 너는 공부에만 집중해. 하연은 7개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어요. 일본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베트남어, 그리고 한국어. 어릴 때부터 언어를 익히는 능력이 남달랐습니다. 한 번 들으면 억양까지 똑같이 따라할 수 있어 TV에도 출연한 적 있죠. 하연이는 정말 언어 천재입니다.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했던 말이었어요. 하지만 집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아 그 재능은 아직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하연은 아빠가 땀 흘려번 돈을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과외 한 번 받지 않고 오로지 독학했어요. 언젠가 빛을 보는 날이 분명 올 거야.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하연은 늘 이 말을 주문처럼 외웠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준호는 집에 없었어요. 새벽부터 일을 나간 준호는 부엌에 밥을 차려두고 쪽지를 남겼습니다. 우리 딸 맛있게 먹어. 된장찌개와 쌀밥, 멸치조림과 계란 후라이. 단촐한 한상이었지만 하연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희미하게 미소를 보였어요. 그리고 아빠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고마워. 잘 먹을게. 그게 준호가 차려준 마지막 밥상일지 하연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때였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준호의 건설 현장 사무실이었어요. 저기 혹시 송준호 씨 딸 되십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사무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는 다급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 살려. 여기요. 불길한 예감을 직감한 하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네, 제가 딸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송준호 씨가 지금 위급합니다. 빨리 병원으로 와주세요. 하연은 잠옷 차림에 코트만 걸치고 슬리퍼를 신은 채 뛰어나갔습니다. 너무 급한 나머지 슬리퍼 한 짝이 벗겨졌지만 울면서 택시를 잡았어요. 하연의 휴대폰 위로 눈물이 우두둑 떨어졌습니다. 아빠 제발. 택시 창밖으로 보이는 영도 바다는 원망스럽게도 윤슬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하연은 차디찬 병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송준호 씨 11월 25일 오전 11시 48분 사망하셨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차갑게 식어 있는 준호의 손을 어루만지는 하연의 동공은 굳어 있었습니다. 7년 전 엄마에 이어 이제 아빠까지. 장례식장에서 오고 가는 말들은 하연을 2번 죽였습니다. 이제 아빠까지 죽고 없어서 어떡해. 하연이는 이제 어디서 살아? 친척도 없는 걸로 아는데. 멍하니 영정 사진만 보고 있는 하연에게 누군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건설회사 책임자 김 과장입니다. 송준호 씨가 계약직이라 보상금은 어렵고 위로금은 조금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에 아무런 말도 들리지 않는 하연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며칠이 흘렀을까요? 12월 5일 수능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하연은 성적표를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습니다. 그 옆에는 월세 통지서가 놓여 있었어요. 미안해, 우리도 월세 받아먹고 사는 입장이라 어쩔 수가 없네. 집주인이 고개를 푹 숙이며 건네준 통지서였습니다. 하연은 성적표를 먼저 열어보았어요. 국어 1등급, 수학 1등급, 영어 1등급 전 과목 1등급이었습니다. 특히 국어와 영어는 만점으로 전국 유일한 언어 만점자였죠. 하지만 이제 이 숫자들은 하연에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서울대 언어학과에 가서 세계적인 통역사가 되겠다는 꿈이 얼마나 큰 사치인지 깨달았습니다. 당장 월세를 낼 돈도 없었으니까요. 하연은 성적표와 월세 통지서를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나 이제 어떡하지?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겨울을 알리는 차가운 가을비였어요. 그날 밤 하연은 노트북을 켜고 무작정 이력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고졸이지만 영어, 일본어 외 다수 언어 능통, 수능 전 과목 1등급, 경력은 없었지만 당장 할 수 있는 것들로 채워나갔습니다. 딸깍 이력서를 업로드하고 나서야 의자에 머리를 기댈 수 있었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하연은 책상 위 두유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런데 하연은 두유를 뱉어냈습니다. 유통기한이 훨씬 지난 두유였어요. 두유곽을 꾹 움켜쥐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하연아, 정말 대학 포기할 거니?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하연은 답장하지 않고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메일이 도착했어요. 토요사키 제약. 한국어와 일본어가 능통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2월 15일 오후 3시 도쿄 본사 면접. 합격 시 바로 업무 시작 가능. 숙식 제공, 기본급 300만 원. 이후 성과에 따라 급여 조율. 발신 토요사키 제약 영업관리 1팀 나카무라 마사토. 하연은 인터넷을 켜 토요사키 제약을 검색했어요. 연 매출 1,500억의 일본 대기업 제약회사. 글로벌 도약을 위해 해외 인재 대거 채용 중. 대표이사 제임스 카터, 미국 출신의 글로벌 경영 전문가. 사기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고민이 되었습니다. 도쿄에서 면접이라니 떨어지면 비행기 표값만 날리는 거였어요. 하연은 책상을 열어 흰 봉투를 꺼냈습니다. 준호의 사망 위로금 3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준호가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언어는 달라도 진심은 통한단다. 하연은 7개 언어 중에서도 일본어가 가장 자신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일본 교환학생 통역을 도맡았고 자막 없이 일본 드라마를 볼 정도였습니다. 하연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도쿄로 가기로요. 12월 15일 새벽 6시 김해공항. 하연은 출국장에 들어섰어요. 여행길에 설레는 사람들 틈에서 하연의 표정만 어두웠습니다. 휴대폰으로 계좌 잔액을 확인했어요. 50만 원. 밀린 월세를 내고 비행기 표를 사고 나니 남은 돈은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연은 가방을 단단히 움켜쥐었어요. 그래, 진심은 통할 거야. 준호의 말을 되뇌이며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2시간 후 도쿄에 도착한 하연은 택시를 타고 토요사키 제약 본사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일본의 풍경이 낯설었어요. 오래된 목조가옥과 현대적인 빌딩이 섞인 거리. 하연은 심호흡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답게 천천히 잘 해내보자. 택시가 멈춘 곳은 18층짜리 거대한 빌딩 앞이었어요. 하연은 캐리어를 끌고 본사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1층 로비는 웅장했어요. 50년 역사의 정통 제약회사답게 일대부터 9개 회장까지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위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기업. 토요사키 제약. 하연은 그 문구를 조용히 따라 읽었어요. 사람을 살리는 기업. 하연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엄마, 아빠, 나 여기서 꼭 해낼게. 토요사키 제약 본사 3층 면접실. 하연은 딱딱한 의자에 앉아 맞은편을 바라보았어요. 손에는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테이블 건너에는 인사팀 직원 2명이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었어요. 어디선가 복사기 돌아가는 소리도 윙윙 들려왔습니다. 송하연 씨, 이력서 잘 봤습니다. 안경을 쓴 남자 직원 나카무라상이 고개를 들며 영어로 말했습니다. 일본어,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 7개 국어요? 네, 그렇습니다. 나카무라상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연의 이력을 의심하듯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죠. 고졸인데 7개 국어를 한다고? 거짓말 같은데. 나카무라상이 일본어로 옆에 앉아 있는 인사팀 직원 미즈상에게 속삭였어요. 미즈상이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영어와 러시아어로 적힌 의약품 설명서였어요. 이거 일본어로 번역해 보세요. 1분 드릴게요. 하연은 바로 펜을 들었어요. 손끝이 살짝 떨려왔지만 언어를 보는 순간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1분 만에 하연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다 했습니다. 나카무라상과 미즈상의 눈이 커졌어요. 번역된 내용을 훑어보던 나카무라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하네요. 하연의 입가에 미소가 살짝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송하연 씨, 미즈상이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계약직인 건 알고 오신 거죠? 1년 계약, 월급 200만 원. 숙소도 제공되긴 합니다. 하연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통역 업무가 아닌가요? 고졸 한국인을 바로 통역 업무에 투입시킬 수 없어요. 고졸 한국인, 그 말이 하연에게 공허하게 들려왔습니다. 200만 원. 한국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렵지 않게 벌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하연은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이메일과 다른 내용, 통역이 아닌 다른 업무. 계약직. 과연 무슨 일을 시키려는 걸까요? 하지만 하연은 돌아갈 수 없었어요. 김해공항 출국장에 앉아서 내려다보았던 통장 잔액 50만 원. 돌아갈 비행기 표값이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하연은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나카무라상과 미즈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말했어요. 하겠습니다. 나카무라상과 미즈상은 서로 바라보고 하연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곤 면접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복도 창문으로 도쿄의 하늘이 보였어요. 잿빛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일단 버티자, 기회는 만들어가면 돼. 하연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다음 날 오전 8시, 하연은 토요사키 제약 본사 1층 로비에 서 있었어요. 검은 정장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 손에는 새로 산 작은 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박하연 씨? 나카무라상이 뒤에서 하연을 불렀습니다. 영업관리 1팀 나카무라입니다. 오늘부터 저희 팀에서 일하게 됐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하연이 90도로 인사했어요. 회사에서는 일본어로 대화해야 해요. 괜찮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나카무라는 별다른 대답은 하지 않고 귀찮다는 듯 따라오라는 손짓만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리자 탁 트인 사무실이 나타났습니다. 수십 개의 책상이 줄지어 있었고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전화 벨소리, 키보드 치는 소리, 일본어로 주고받는 대화 소리가 뒤섞여 웅성거렸습니다. 저기 구석 자리로 가세요. 나카무라상이 가리킨 곳은 창문에서 가장 먼 구석 자리였어요. 낡은 책상 위에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카무라가 말끝을 흐렸어요. 오늘은 일단 적응하는 날이니 야마모토 과장님 지시를 잘 따라주세요. 야마모토는 토요사키 제약의 10년차 베테랑 통역팀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새로 온 계약직이야? 돌아보니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 서 있었어요. 단정한 양복 차림에 군더더기 없는 세련된 인상 하지만 눈빛은 굉장히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야마모토는 하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마치 물건을 검사하듯이요. 한국인이네. 일본어는 돼? 네, 가능합니다. 얼마나? 야마모토의 입꼬리가 실룩거렸어요. 일상 회화부터 비즈니스 문서까지 가능합니다. 고졸이?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야마모토는 하연을 데리고 지하 1층 창고로 갔어요. 형광등이 깜빡거렸고 공기가 눅눅했습니다. 선반마다 박스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어요.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번역은 무슨 번역? 일단 여기서 재고 정리나 해. 그게 너한테 맞는 일이야. 야마모토가 쌓여 있는 박스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점심 전까지 이 구역 다 정리해놔. 야마모토는 이 말만 던지고 쓱 가버렸어요. 하연은 혼자 남겨진 채로 창고를 둘러보았습니다. 끝도 없이 쌓인 박스들,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평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하연은 소매를 걷어 올리고 박스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바깥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와 문을 살짝 열어보자. 시계바늘이 1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점심을 먹으러 가고 있었어요. 아무도 하연을 찾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연은 손바닥에 생긴 물집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반나절 동안 박스를 옮기느라 여기저기 손이 까졌어요. 하연은 손을 툭툭 털어내고 1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때였어요. 나카무라와 야마모토가 지나갔습니다. 분명 하연과 눈이 마주쳤지만 그들은 본 척도 하지 않고 직원들과 웃으며 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연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내 곧 발걸음을 돌려 편의점으로 향했어요.
삼각김밥을 사온 하연은 지하 1층으로 내려가 툴툴 먼지를 털어내고 박스를 펼쳐 그 위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삼각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하연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선하게 웃고 있는 준호와 선미, 그리고 그 틈에서 밝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까지. 아빠,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목이 메어왔지만 하연은 울지 않았습니다. 아빠 말처럼 언젠가 진심은 통할 거야. 하연은 삼각김밥을 끝까지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후 내내 하연은 자빌만 했어요. 커피 사와. 프린트 좀 해와. 이 서류 5층에 갖다 줘. 야마모토가 시키는 일은 끝도 없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하연을 종처럼 부려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연이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한국인이 7개 국어를 한다고 하던데, 에이, 20살도 안 된 고졸 주제에 어차피 오래 못 버텨. 분명 다음 달에 울면서 퇴사한다고 할 거야. 직원들은 일본어를 엄청 빠르게 주고받았습니다. 하연은 듣지 못한 척, 모르는 척 그냥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인지 전부 알고 있었어요. 한 단어, 한 글자도 빠짐없이요. 퇴근 시간이 다가올 무렵이었어요. 야마모토가 하연에게 박스 하나를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이거 창고에 정리해놓고 퇴근해. 박스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먼지가 풀풀 날렸습니다. 계약서들이야. 날짜별로 분류만 해놔. 야마모토는 그 말만 남겨두고 가방을 챙겨 퇴근해버렸습니다. 하연은 무거운 박스를 들고 다시 지하 창고로 내려갔어요. 형광등이 찌릿찌릿 소리를 내며 켜졌습니다. 축축한 공기가 피부에 달라붙었습니다. 대부분 일본어로 된 오래된 계약서들이었어요. 5년 전, 10년 전 문서들. 날짜를 확인하며 하나씩 분류해 나갔습니다. 그때였어요. 파란색 파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표지에 적힌 글자는 일본어가 아니었습니다. 키릴 문자, 러시아어였어요. 하연은 파일을 열었습니다. 러시아 제약회사와의 계약서였어요. 원문과 번역문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하연은 습관적으로 원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러시아어를 정식으로 배운 적은 없지만 TV와 인터넷으로 독학한 언어였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어라? 하연의 눈썹이 찌푸려졌어요. 원문에는 계약금 300만 달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번역문에는 계약금 30만 달러라고 되어 있었어요. 0이 하나 빠져 있었습니다. 오타인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또 다른 오류를 발견한 하연이 원문을 그대로 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독점 판권 5년, 판권 5년. 원문에는 분명 독점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데 번역문에는 독점이라는 글자가 빠져 있었습니다. 하연의 심장이 두근댔어요. 마치 알면 안 되는 비밀을 알아버린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다음 장, 그 다음 장을 넘길 때마다 오류가 계속해서 보였습니다. 전부 토요사키에 불리하게 번역되어 있었어요. 실수치고는 너무 많은데 왜 불리하게 번역이 되어 있지? 하연은 다른 서류들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러시아어 계약서가 2건 더 있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였어요. 숫자가 축소되거나 중요한 조항이 누락되거나 유리한 조건이 불리하게 바뀌어 있었어요. 서류 마지막 장에 번역 담당자 서명이 있었어요. 야마모토 켄지. 하연에게 이 일을 지시한 야마모토 과장이었습니다. 하연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실수가 아니라면? 일부러 이렇게 한 거라면? 하지만 아직 확신하기에는 일렀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했어요. 하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러시아어 계약서 3건을 따로 빼두었습니다. 그날 밤
오후 9시가 훌쩍 넘은 시각. 하연은 회사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6평 남짓한 원룸이었어요.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작은 화장실이 전부였습니다. 하연은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쳤어요. 오늘 발견한 오류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제약 계약서 A. 계약금 270만 달러 축소. 미국 제약 계약서 B. 독점 판권이 우선 판권으로 잘못 기재됨. 한국 제약 계약서 C. 위약금 지급 의무 조항 통째로 누락. 번역 담당 야마모토 켄지. 펜이 사각사각 소리를 냈어요. 하연은 적어놓은 내용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전부 토요사키 제약에 손해가 가는 내용들로 바뀌어 있어. 이게 우연일 리가 없어. 하연은 노트를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직감적으로 느껴졌어요. 이건 실수가 아닐 거라는 것이요. 하연은 노트 표지에 제목을 적었습니다. 번역 오류 기록장. 이제부터 모든 걸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언제, 어떤 문서에서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요. 하연아, 너의 재능으로 모든 언어를 가만히 바라보다 보면 분명 숨겨진 뜻이 보일 거야. 아빠의 말이 떠올랐어요. 하연은 펜을 꽉 쥐었어요. 밤은 깊어가고 있지만 하연의 눈은 오히려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하연의 하루는 톱니바퀴처럼 똑같이 반복됐습니다. 아침 8시 출근, 창고 정리, 커피 심부름, 프린트, 서류 전달. 야마모토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하루하루. 하지만 밤에는 달랐어요. 퇴근 후 숙소에 돌아온 하연은 매일 노트를 펼쳤습니다. 번역 오류 기록장이라고 적힌 그 노트는 벌써 30페이지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연은 창고에서 가져온 서류 복사본을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영어 임상 보고서였어요. 원문을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신약 테스트에 대한 보고서였죠. 임상 시험 중 심각한 이상 반응이 보고되었습니다. 하연은 번역문을 확인했어요. 임상시험 중 경미한 이상 반응이 보고되었습니다. 정반대로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12건이라는 이상 반응 숫자도 사라져 있었어요. 이건 범죄였어요. 하연의 손이 떨려왔습니다. 역시나 번역 담당은 야마모토 켄지였어요. 빼곡하게 적혀진 노트를 보며 하연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약 문제가 아니었어요. 부작용을 숨긴 거잖아. 이 약을 먹는 사람들은 어떡하라고. 하연의 머릿속에 엄마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백혈병으로 수많은 약을 먹었던 엄마. 만약 그 약들 중 하나라도 부작용이 숨겨져 있었다면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연은 들고 있던 펜을 놓지 않았어요.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프랑스어 이메일이었습니다. 하연은 프랑스어로 원문을 읽었습니다. 계약 조건 재협상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일본어로 번역문을 읽었어요. 철회 부탁드립니다. 재협상 요청이 철회 부탁으로 완전히 다른 의미였어요. 재협상을 요청한다는 건 계약을 어떻게든 하겠다는 강한 의지였어요. 그렇지만 철회는 없었던 일로 하겠다는 거죠. 이제 패턴이 확실해졌어요. 단순히 숫자를 바꾼 게 아니었습니다.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교묘하게 바꾸거나 빼는 방식이었습니다. 모든 언어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 발견할 수 없는 그 오류들은 치밀했습니다. 하연은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야마모토 과장이 왜 이러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오후 하연은 여느 때처럼 7층 사무실에서 서류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18층 대표실. 나카무라가 하연에게 서류를 던지며 말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하연을 노골적으로 부려먹고 있었어요. 하연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단단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하연은 1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대표실이 있는 층은 다른 층과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카펫이 깔려 있고 조명도 은은했어요. 대표 비서에게 가는 길 복도를 걷는데 대표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 달 것도 준비됐지? 제임스 카터 대표의 낮고 굵은 목소리였습니다. 영어로 말했지만 하연은 선명하게 알아들었어요. 이번 달 준비. 하연은 숨을 죽이고 발걸음을 멈췄어요. 네, 카터 대표님.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목소리, 일본어가 섞인 어색한 영어 발음. 번역팀장 야마모토였습니다. 하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벽 쪽으로 붙였습니다. 이번 러시아 건도 잘 처리했어? 물론이죠. 독점 조항 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 경영진은 아무것도 모르고 계약했어요. 제가 서명하라고 하자 바로 하던데요. 야마모토가 웃음을 살짝 섞으며 말했습니다. 카터도 따라 낮게 웃었어요. 역시 야마모토야. 덕분에 내 옛 회사 쪽에서 아주 만족하더라고. 옛날 회사? 하연의 눈이 커졌어요. 카터가 경쟁사 출신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그쪽과 연결되어 있다니.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 달 것은 무언가 주고받는 소리가 났어요. 봉투가 바스락 거리는 소리였습니다. 200만 엔. 다음 달에 아스탄 것만 잘 처리하면 보너스도 줄게. 아스탄 제약요? 그 미국 회사 말씀하시는 거죠? 응, 백혈병 신약 판권 계약이야. 성사되면 회사에 엄청난 이익인데 그러면 내 입장이 곤란해져.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무쪼록 실패하게 만들어. 통역할 때 좀 꼬아서 그럼 500만 엔 더 줄게. 하연은 숨을 멈췄어요. 아스탄 제약, 백혈병 신약. 엄마 선미를 데려간 그 병, 그 치료제 계약을 망치려고 한다고? 손이 떨려왔습니다. 하연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맡겨주세요. 그래, 그리고 조심해. 요즘 새로 온 계약직 있잖아. 한국 여자애. 하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송하연이요? 걱정 마세요. 그 애는 그냥 심부름이나 하는 애예요. 일본어도 겨우 하고 영어는 아예 못하던데요. 야마모토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때였어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쪽으로 다가오는 소리. 하연은 재빨리 몸을 돌렸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복도 끝으로 걸어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댔습니다. 등 뒤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하연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렸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대화 내용을 잠시 들은 것뿐이었지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카터 대표가 야마모토에게 일부러 돈을 주고 계약 내용을 회사에 불리하게 조작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카터 대표가 전 회사로부터 뒷돈을 받고 있다는 것까지. 하연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7층 사무실로 돌아온 하연은 자기 자리에 앉았어요. 손이 계속 떨려왔습니다. 마우스를 잡으려 해도 제대로 잡히지 않았어요. 진정해야 해. 하연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카터 대표가 경쟁사 스파이였어. 야마모토는 돈 받고 움직이는 하수인이었고 200만 엔이면 한국 돈으로 2천만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매달 그 정도 돈을 받고 있었다면 1년이면 2억이 넘는 돈이에요. 그리고 아스탄 제약건, 백혈병 신약 계약을 실패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 하연의 머릿속에 임종전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 점점 약해져 가던 엄마. 새로운 치료제가 나오면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고문. 하지만 그 약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약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지금도 세계 곳곳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이건 단지 회사의 문제가 아니야.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이야. 하연은 결심했어요. 그 일을 막아보기로요. 그날 밤 하연은 숙소에서 노트를 펼쳤어요.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번역 오류 목록, 목격 내용을 노트북에 타이핑해 문서화시켰습니다. 하연은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구한테 말하지? 나카무라. 그 사람은 야마모토의 부하입니다. 인사팀? 카터 대표가 회사 최고 권력자입니다. 함부로 말했다가는 오히려 하연이 쫓겨날 수도 있어요. 경찰? 외국인 계약직이 대기업 비리를 신고한다고? 증거도 녹음 파일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엿들은 내용이에요. 누가 믿어줄까요? 하연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한참을 고민하던 하연의 눈빛이 잠시 반짝였어요. 아스탄 제약 계약건을 성공시키는 거야. 야마모토가 망치려는 걸 내가 막으면 돼. 그러려면 통역 자리에 서야 했어요. 지금처럼 창고에서 박스만 옮기고 허드렛 일만 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어야 했어요. 하연은 노트를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언어는 네 친구야. 넌 할 수 있어, 하연아. 어디선가 아빠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출근하니 분위기가 어수선했어요.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스탄 제약에서 다음 주에 온다며? 대표님이 직접 미팅하신대. 이번 계약 성공하면 대박이라던데. 하연의 귀가 번쩍 뜨였어요. 아스탄 제약, 백혈병 신약, 다음 주. 통역은 누가 하나요? 저 멀리 창문 아래서 업무를 하고 있던 리나상이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야마모토 과장님이겠죠. 10년 동안 모든 해외 미팅 통역은 과장님이 맡으셨으니까요. 그때 복도 저 끝에서 야마모토가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까칠한 표정이었지만 동료들과 인사를 나눌 땐 가면을 쓴 사람처럼 웃음을 보였어요. 저 웃음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연만 알고 있었죠. 야마모토가 하연 옆을 지나갔어요.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야마모토는 뭘 봐? 라는 눈빛으로 하연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연은 그 빛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다음 주 아스탄 제약 미팅. 그때가 기회야. 어떻게든 자신이 그 자리에 서야 했습니다. 엄마를 위해서, 그리고 같은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아스탄 제약 미팅 3일 전 사무실 공기가 달라졌어요. 평소와 달리 직원들이 분주했고 긴장감이 7층 전체를 감싸고 있었죠. 아스탄 대표님이 직접 온다며? 연 매출 50조짜리 회사잖아. 이번 계약 성사되면 우리 회사 역사가 바뀌는 거야.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복사기 돌아가는 소리, 전화벨 소리,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까지 모든 게 평소보다 빠르게 느껴졌죠. 하연은 구석자리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귀를 기울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카터와 야마모토가 망치려는 바로 그 계약이었거든요. 그리고 하연은 슬쩍 휴대폰을 꺼내 아스탄 제약을 검색했어요. 화면 상단에 기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아스탄 제약, 38살. 사라 밀러 대표 이사 선임. 역대 최연소. 사진 속 사라 밀러 대표는 단정한 정장에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하연은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사라 밀러 대표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어린 시절 미국으로 입양되어 MIT에서 생명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10년간 백혈병 신약 연구에 매진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하연의 눈이 한 문장에서 멈췄어요. 백혈병 신약 연구. 이 사람이 엄마 같은 환자들을 위해 약을 만든 거구나.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카터 대표가 얼굴을 붉히며 나왔어요. 평소 여유로운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죠. 뒤따라 나온 임원들 얼굴도 굳어 있었어요. 회의실을 바라보고 있었던 직원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나카무라와 야마모토가 종종 걸음으로 걸어 나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리나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스탄 제약 밀러 대표님이 여자 통역사를 요청했대. 그때였어요. 카터 대표가 하연을 무섭게 노려봤습니다. 방법을 찾아. 카터가 야마모토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야마모토가 갑자기 여자가 될 수 없는 노릇이었죠.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 회사에 여성 통역사가 있긴 해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없어. 인사팀 직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통역 가능한 직원 중 여성은 현재 없습니다. 카터가 이마를 짚었어요. 핏줄이 붉어져 나올 것 같았죠. 외부에서도 섭외할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들의 입맛에 맞게 계약서를 수정하는 계략이 들키기라도 하면 큰일이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저기, 얼음장을 깨고 하연이 말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하연에게 쏠렸죠. 저는 7개 국어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순간 야마모토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인 고졸 주제에 네가? 야마모토의 비웃음에 몇몇 직원들이 따라 웃었어요. 하연은 자기 자리에서 그 웃음을 듣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오늘만큼은 고개를 숙이지 않고 시선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카터가 천천히 하연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송하연? 네, 대표님. 카터가 턱짓으로 하연을 불렀어요. 이리 와봐. 하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십 명의 시선이 자신을 향해 있는 게 느껴졌죠. 카터 앞에 선 하연, 그를 올려다보는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영어 할 줄 알아? 카터가 영어로 물었어요. 네, 할 줄 압니다. 하연이 영어로 대답했어요. 또렷하고 정확한 발음이었죠. 카터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그럼 일본어는? 비즈니스 회화와 문서 번역 모두 가능합니다. 이번엔 일본어로 대답했어요. 사무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야마모토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죠. 회화 좀 한다고 네가 통역을 해낼 수 있는 건 아니지. 의료 용어, 계약 조건, 협상, 뉘앙스 그런 건 10년을 해도 어려운 거라고. 야마모토가 비아냥 거리며 말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카터는 잠시 생각하는 듯 했어요. 그리고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죠. 좋아, 그럼 이렇게 하지. 그가 하연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순간 하연의 머릿속에는 지난 1년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창고에서 박스를 옮기는 날들, 커피 심부름, 프린트 심부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기 어렵다는 인사팀의 말까지. 한국에서 온 고졸이 뭘 알겠어. 하연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만약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당장 해고야. 카터가 말했어요. 주변 직원들이 킥킥거렸죠. 그런데 계약에 성공하면 그가 뜸을 들였어요. 성과금 1억, 그리고 정규직 전환.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계약직 따위가 고졸이 말도 안 돼 하는 속삭임이 여기저기서 들렸죠. 야마모토도 웃고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 비웃고 있었습니다. 카터는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 한국인 여자애가 해낼 리 없지.
어차피 실패하면 한 명 해고하고 아스탄 계약건도 자연스럽게 날아가고 완벽해. 하연은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떨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병실 침대에서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않던 그 눈빛이요. 그때 아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제나 진심을 다하렴 하연아. 하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조건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대표님.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카터의 눈썹이 살짝 올라가고 야마모토의 웃음이 멈췄죠. 하연의 목소리는 작지만 또렷했어요. 그날 밤 하연은 숙소로 돌아오자마자 책상에 앉았어요. 시계는 오후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분침이 째깍째깍 흘러가는 소리만이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미팅까지 3일, 아니 정확히 이틀 남았어요. 하연은 노트북을 켜고 아스탄 제약에 대해 다시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라 밀러 대표, 한국계 미국인, 30대의 아스탄 제약 CEO에 올라 업계를 놀라게 한 인물. 하연은 밀러 대표의 인터뷰 영상을 찾아 틀었어요. 영어 발음 말하는 속도, 자주 쓰는 표현들을 귀에 익혔죠. 그 다음은 백혈병 신약 자료였어요. 의학 용어들이 빼곡했습니다. 임상 시험 결과, 부작용 데이터, 작용 기전. 처음 보는 단어들이 많았지만 하연의 표정은 점점 밝아졌습니다. 어릴 적부터 의학 드라마를 즐겨보았던 하연에게 이런 단어들은 친근했죠. 더군다나 언어 천재였기 때문에 영어 단어를 보아도 자연스럽게 5개 국어 단어들이 모두 연상이 되었습니다. 하연은 정말 천재였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하연에게 야마모토가 다가와 파일 하나를 책상 위에 툭 던졌어요. 내가 정리해 둔 거니까 참고해. 그리고 네가 통역을 하면 계약서 내용 정리는 옆에서 내가 할게. 하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하지만 하나도 고맙지 않았습니다. 순 엉터리 자료였을 테니까요. 야마모토는 씩 웃더니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내용 정리를 야마모토가 한다니요? 분명 거짓 계약 내용 작성을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파일을 열어봤어요. 역시나 하연이 밤새 분석한 자료와 180도 다른 내용들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예상 질문, 협상 포인트까지 모두 달랐어요. 하연은 소름이 돋았어요. 이대로 통역 협상을 진행하면 완전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는 거야. 하연은 야마모토 파일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 책상 위에는 하연이 직접 정리한 노트가 펼쳐져 있었어요. 밤 12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하연은 펜을 놓지 않았습니다. 사각사각. 펜이 종이 위를 달렸어요. 사라 밀러 대표의 인터뷰 영상을 수십 번 돌려봤어요. 말하는 속도, 강조하는 단어, 끊어 읽는 방식까지 하연은 쉽게 터득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쿄 네온 사인이 깜빡거렸습니다. 밤은 깊어가는데 하연의 눈은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죠. 미팅 전날 밤 하연은 숙소 거울 앞에 섰어요. 토요사키 제약을 대표하여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통역을 맡은 송하연입니다. 영어로 일본어로 번갈아가며 연습했어요. 몇 번을 반복했는지 몰라요. 목이 쉬어갈 때쯤 하연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어요. 할 수 있어. 그때 어디선가 아빠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언어는 달라도 진심은 통해. 하연은 거울 속 자신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팅 당일 아침, 하연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어요.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죠. 손에는 밤새 정리한 노트가 들려 있었어요. 18층 회의실 앞 하연은 문 앞에 멈춰 섰어요. 문 너머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토요사키 임원들, 카터 대표, 그리고
곧 도착할 아스탄 제약 직원들. 이렇게 큰 자리는 처음이라 하연의 심장이 살짝 쿵쿵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죠. 긴장하지 마. 언어는 내 친구야. 하연은 눈을 감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하연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죠. 넓은 회의실 안에 토요사키 제약 임원 6명이 앉아 있었어요. 하연이 자리에 앉는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아스탄 제약 임원 6명이 들어왔어요. 맨 뒤로 여성 1명이 들어왔어요. 사라 밀러. 사진에서 봤던 것보다 더 날카로운 인상이었죠. 단정하게 넘긴 머리, 검은 정장, 그리고 상대방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 저 사람이 백혈병 신약을 만든 사람이구나. 하연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카터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밀러 대표님,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밀러 대표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통역사 송하연입니다. 밀러 대표가 좋아하는 억양 발음으로 하연이 말했어요. 사라 밀러가 하연을 바라보았어요. 잠깐 눈이 멈추었죠. 요청하신 대로 여성 통역사를 배치했습니다. 카터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죠. 처음 30분은 순조로웠어요. 밀러 대표가 신약의 효능을 설명하면 하연이 일본어로 통역하고 토요사키 임원들이 일본어로 질문하면 하연이 영어로 통역했습니다. 물 흐르듯이 진행됐죠. 토요사키 임원들은 물론 아스탄 제약 임원들도 하연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20살의 어린 한국인 여자아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통역을 하다니 다들 놀란 눈치였습니다. 하연은 밤새 연습한 대로 했어요. 밀러 대표의 말투, 끊어읽는 방식, 강조하는 단어까지 맞춰서 통역했죠. 그때였어요. 밀러 대표가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책상 위 서류를 바라보고 있던 카터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어요. 회의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1년 전에 저희와 예비 계약을 맺은 적이 있죠? 카터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계약서 조항이 좀 이상했어요. 우리 쪽에서 보낸 원문이랑 토요사키 제약을 통해 받은 번역본이 살짝 다르더군요. 순간 저 멀리 앉아있던 야마모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임원들의 시선은 모두 야마모토에 향했습니다. 밀러 대표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여기 보세요. 부작용 건수. 그리고 단어도 교묘하게 다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저희 쪽에 불리하게 작성된 거면 제가 오지도 않았겠지만 이 내용들은 모두 토요사키 제약에 불리하게 작성되었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죠? 카터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말했어요. 그건 저희도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번역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실수요? 밀러 대표가 코웃음을 쳤어요. 야마모토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때 하연이 입을 열었어요. 밀러 대표님, 모두의 시선이 하연에게 쏠렸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저도 입사 후 대표님께서 발견하신 오류와 동일한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부작용 건수 축소, 독점 조항 누락, 협상 의도, 희석 전부 확인했어요. 하연이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번역 오류 기록이라고 한국어로 적힌 그 노트. 여기 제가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원본과 번역본을 대조해서 오류를 기록해뒀어요. 꽤 자세하게 정리했네요. 토요사키 제약 전체가 이런 건 아닙니다. 특정인의 행위였습니다. 이번 계약에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밀러 대표가 하연을 바라보았어요. 날카롭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죠. 당신이 직접 확인한다? 네. 하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하연이 프랑스어로 말했습니다. 이 계약은 완벽할 거라고 약속드립니다. 밀러 대표의 눈이 커졌어요. 프랑스어도 하세요? 네, 대표님, 대표님께서 프랑스에서도 몇 년 거주하며 연구하셨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밀러 대표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처음으로 보이는 미소였죠. 아스탄과 토요사키 제약 임원들은 프랑스어를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밀러 대표와 하연만이 통하는 말이었죠. 카터와 야마모토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롭네요. 일단 계약 조건 다시 들어볼게요. 미팅이 재개됐어요. 하연은 밀러 대표의 말투에 맞춰 통역했어요. 빠르게 말할 때는 빠르게, 강조할 때는 또렷하게. 마치 밀러 대표가 직접 일본어로 말하는 것처럼요. 밀러 대표가 중간중간 하연을 바라봤어요. 점점 눈빛에 호기심이 담기기 시작했죠. 통역 경력이 얼마나 되시죠? 갑자기 밀러 대표가 계약을 중단하고 하연에게 질문했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밀러 대표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처음이요? 네, 3일 전에 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어요. 토요사키 임원들도 놀란 표정이었죠. 3일 만에 이 정도를요? 밀러 대표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혹시 몇 개 국어 하세요? 7개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베트남어, 그리고 한국어를 할 수 있습니다. 밀러 대표가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피식 웃었죠. 대단하네요, 정말로. 하연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어요. 2시간 후 계약 조건 협의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좋아요. 조건은 합의가 된 것 같네요. 밀러 대표가 말했어요. 그럼 계약서 최종본 확인하고 서명하죠. 야마모토가 서류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계약서 최종본을 밀러 대표 앞에 내려놓았죠. 여기 계약서입니다. 하연의 눈이 그 서류를 향했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야마모토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입꼬리가 미세하게 흔들렸죠. 설마. 하연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잠깐만요. 계약서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연이 말했습니다. 야마모토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뭐, 네가 왜? 통역사니까요. 내용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것도 제 일이에요. 카터가 조용히 한숨을 쉬며 손짓했습니다. 그래, 확인해봐. 하연이 계약서를 받아들었어요. 페이지를 넘기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영어 원문과 일본어 번역을 대조하면서요. 그리고 일본어 번역본 5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어요. 하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대표님, 하연이 카터를 바라보며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밀러 대표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계약서에는 12조 위약금 조항이 빠져 있었고 계약 위반 시 매출 배상금도 실제 계약과 다른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하연은 조용히 카터에게 수첩을 내밀었습니다. 번역 오류 기록 수첩이었어요. 카터는 그 수첩을 조용히 펼쳐보았습니다. 1장, 2장, 3장 넘길 때마다 야마모토의 표정은 굳어갔어요. 그때였습니다. 야마모토, 이게 다 사실이야? 그리고 오늘 계약서 너가 조작했지?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어요. 카터였어요.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싸늘했죠. 묻는 말에 대답해. 야마모토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토요사키 임원들과 아스탄 제약 임원들이 모두 야마모토와 카터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밀러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 일탈로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오겠습니다. 카터가 고개를 숙였어요. 직원 개인의 일탈? 꼬리 자르기인가? 하연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 계약을 완벽하게 성공시키기 위해서 지금은 때가 아니었거든요. 카터가 야마모토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야마모토, 넌 오늘부로 해고야. 경비, 이 사람 데려가. 문이 열리고 경비원들이 들어왔어요. 야마모토가 끌려나가면서 소리쳤습니다. 대표님, 저 혼자 한 거 아니잖아요. 대표님. 문이 닫혔습니다. 야마모토의 외침이 복도에서 멀어져 갔죠. 카터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어요. 회의실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박하연 씨가 직접 번역하고 확인하는 걸로 하죠. 카터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하연 씨? 네. 당신이 이 오류를 발견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밀러 대표가 하연을 바라보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요. 계약서 다시 작성해 오세요. 단 박하연 씨가 최종 확인하는 조건으로요. 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1시간 뒤 새로 작성된 계약서가 하연의 책상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하연이 정직하게 번역하고 진심을 담았어요. 하연 씨, 우리는 일본어 번역문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어요. 믿고 서명하면 되겠죠? 밀러 대표가 온화한 웃음을 보이며 하연에게 말했습니다. 네, 제가 최종 확인했습니다, 대표님. 그 순간 밀러 대표는 계약서에 사인을 했어요. 카터도 사인을 했죠. 계약 체결을 축하드립니다. 악수가 오고 갔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하연은 구석에 서서 그 장면을 바라보았어요. 내가 해냈어.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엄마, 나 잘했지? 이 약으로 백혈병에 걸린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거야. 서명식이 끝난 후 밀러 대표가 구석에 있는 하연에게 다가왔어요. 송하연 씨, 밀러 대표가 프랑스어로 말했습니다. 네, 대표님. 하연도 프랑스어로 답했어요. 이 계약을 성공적으로 마친 기분이 어떤가요? 하연 씨가 주인공인 것 같은데요. 어릴 적 백혈병으로 엄마를 잃었어요. 아무런 치료제가 없어서 그땐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계약을 더욱이 성공적으로 마치고 싶었습니다.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니 하늘에 계신 엄마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밀러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그리곤 명함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거 받아요. 하연이 명함을 받았어요. 사라 밀러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가 적혀 있었죠. 하연 씨는 정말 우수한 인재예요. 이런 곳에 있기 아까워요. 밀러가 토요사키 임원들을 한번 흘긋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토요사키 임원들은 프랑스어를 알아들을 수 없었죠. 그저 쳐다보는 밀러에 바보처럼 미소만 보냈습니다. 7개 국어를 구사하다니 너무 놀라워요. 하연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나랑 일하는 방식도 잘 맞을 것 같고 혹시 미국에서 일할 생각 있으면 여기 메일로 꼭 연락해요. 우리 회사에서 같이 일해봐요. 밀러 대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따뜻한 표정이었죠. 하연의 심장이 쿵 뛰었어요. 저를요? 밀러 대표가 하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생각해봐요. 그리고 돌아섰죠. 하연은 손에 든 명함을 바라봤어요. 어디선가 아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꺼봐, 하연아 진심은 통한댔지? 그날 저녁 대표실. 카터 대표가 하연을 불렀어요. 하연은 2주 전 이 문 앞에서 모든 걸 엿들었던 그 순간을 떠올렸어요.
대표실 문이 열렸습니다. 카터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평소 거만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앉아. 하연이 소파에 앉았어요. 카터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미안했다. 그동안 무시한 거. 카터가 한숨을 쉬었어요. 진심은 아니었을 겁니다. 분명 자신이 해왔던 만행이 탄로날까봐 사과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대로 성과금 1억 지급하겠다. 그리고 정규직 전환도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통역팀 정식 소속으로 일해. 하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손에 든 명함이 느껴졌어요. 사라 밀러의 명함. 언젠가는 더 넓은 곳으로. 그날 밤 하연은 숙소 창가에 앉아 도쿄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부모님 사진을 열었죠. 아빠, 나 해냈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제야 눈물이 살짝 났습니다. 창밖으로 네온 사인이 반짝거렸어요. 처음 도쿄에 왔을 때와 같은 풍경이었죠. 그때는 불안했고 무서웠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이 있었어요. 정직함이 주는 무게감, 언어 속 숨은 진심. 하연은 눈물을 닦고 웃었어요. 언어가 다르더라도 진심은 통해. 바람이 창문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아빠가 대답해 주는 것처럼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더욱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도 편히 남겨주세요.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